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인 7일,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린 후 다음 주 초에는 추워졌다가 12일 낮부터 다시 평년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경북도 의회 도정 질문에서 경상북도의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주도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공동 합의문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보였던 역사적 공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위험했던 동구 혁신도시 새론중학교 학생들의 하굣길 안전 문제가 지역 의원들의 공론화로 해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계절과 절기가 실제 날씨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맞이했지만 아직 사람들의 옷차림은 두텁지 않았는데요.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졌다가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생각나는 길거리 분식집. 따끈한 어묵과 떡볶이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데 절기상 입동인 7일,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될 만큼의 추위는 오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더 새하얗게 드러나는 수증기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아직 손님도 없고 조용하고 춥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네요. 날씨가 입동인데.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복장에서도 겨울을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아침 저녁에 쌀쌀한 기온에 대비한 얇은 외투 하나 정도만 걸쳤습니다. 아직까지 춥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도 돌아다닐 수 있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지금 많이 춥지 않아서 조금 가볍게 입는 정도인데 아침 밤 기온으로는 차이가 나니까 겉옷을 챙기는 편이에요. 7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나타내며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1도에서 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 크게 났습니다. 주말에는 차차 흐려지다가 9일에 대구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온 후 11일과 11일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다음 주 10일에서 17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12일 낮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13일 목요일에는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6도 정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제359회 경북도 의회 정례회에서 이충원 경북도 의원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립 추진 과정에서 경북도의 참여가 미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철호 도지사는 원래 대구시가 추진하는 일이고 경북은 경북도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홍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했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건립. 대구시는 기존 공항 부지를 이용해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경북은 공항 배후 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의 도약을 기대했습니다. 공항 부지가 확정된 건 2020년, 군공항은 기본계획이 나왔지만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아직입니다. 설상가상 공항 이전 건립에 열쇠를 쥐고 있는 대구시는 아직 재원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충원 의원은 신공항 이전 건립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북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주도하고 우리 경북은 그저 조력자 수준 아닙니까?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경북의 결정권이 얼마나 됩니까? 완전히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 입장에서는 협력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이 의원은 또 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따른 세부 사업 진행 여부도 물었습니다. 화물터미널 조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경북도에 83억 원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경북도가 전액 부담할지 의성군과 공동 부담할지에 대해 물었는데 이철우 지사는 국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물류는 대부분 군위로 가는 화물이고 여객기 실는 화물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물 전용기는 양이 많지 않다. 축소하자 이게. 그 죽어도 못 한다니까 그러면 너가 좀 부담해라. 의성이 많이 내니 우리가 적게 내니 그런 거는 그냥 실무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기재부와 더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진행 중인 물류단지, 관광공원 등 신공항 관련 사업은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11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대구시는 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 보조를 건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전 세계의 관심이 경주로 쏠렸습니다. 정상회의는 끝났지만 에이펙 정상회의 유산들에 대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주 선언을 탄생시킨 에이펙 정상회의장이 일반에 공개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장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혁신도시 새론중학교 학생들의 하굣길 안전 문제가 대구시 의원과 동구 의원이 공론화하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차 간격이 길어 위험했던 학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탄력 배차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DRT 확대, 교육청의 통학 지원 마련 등을 촉구했는데요. 버스 회사와 학교, 시청과 교육청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버스 배차 간격이 단축되고 학교 도우미 등 현장 지원이 시행됐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이재숙 대구시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번 문제는 맨 처음에 동구의 김은옥 의원님과 새론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제보해 주신 민원에서 출발했습니다. 학교 시간 정류장에 아이들이 몰려 인도조차 없이 위험하게 서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배차 간격은 길고 버스는 이미 많차라 아이들이 버스를 한두 대씩 계속 놓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몇 정거장 전으로 올라가 타거나 30분 넘게 걸어서 귀가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론중학교는 혁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데 이런 상황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교통 민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아이 키우는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5분 자유 발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3가지 대책을 제안드렸습니다. 먼저 학교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구 4-1번과 708번 버스의 탄력 배차를 꼭 도입하자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천복 단지까지만 운행되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이른바 DRT를 새론중학교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구시 학생통학 지원조례에 따라 교육청이 새론중학교에 실질적인 통학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혁신도시가 행정, 교육 기능이 모인 미래형 도시라고는 하지만 정작 아이들 하굣길은 너무나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시와 교육청에 꼭 필요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버스 배차 간격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15분 간격으로 3대만 운행되는 동구 4-1번 버스가 지금은 10분 간격으로 4대가 다니면서 아이들이 훨씬 수월하게 하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함께 나서서 교사와 학생들이 하교 도우미로 직접 정류장에 서주셨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봐 주신 덕분에 학부모님들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버스 회사, 학교, 교육청, 시청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함께 움직여 주셨다는 점인데요. 누구 하나만으로는 어려웠겠지만 힘을 모으니 변화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전 다시 느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불편이라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이 작은 변화가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문경시가 10일부터 문경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말 소비 진작 이벤트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문경시가 상반기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받은 인센티브 6억 5천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영주시가 비상활주로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는 영주시와 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공군 제16 전투비행단과 영주시 드론 산업 육성 자문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비상활주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해 첨단 드론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국가 사업으로의 연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영주 비상활주로는 영주시 상줄동에서 안정면 내줄리 일대에 길이 2.5km, 폭 45m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주시가 SRT 매거진이 뽑은 2025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SRT 매거진은 고속열차 SRT에서 볼 수 있는 찬해지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국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46개 도시를 대상으로 독자 투표와 관광객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해 이뤄진 평가에서 영주시는 국내 최고 여행지 10개 도시 중 하나로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비롯해 무선마을과 천혜의 자연경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닌 도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매력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2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8일까지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 및 안동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포럼에는 김용전 세계은행 총재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포스텍 이진우 석좌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균형과 조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양극화가 심화된 인류의 현실을 진단하고 균형과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조건을 모색합니다. 안동시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토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